피부 관리 어떻게 하세요? 피부과 어디 다니세요? 시술 없이 한층 더 얼굴형이 좋아지게 된 방법은요, 바로 여기 옆광대가 굉장히 많이 튀어나왔고 사각턱이 좀 큰 편이고 어깨가 되게 좁고 목이 좀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베스트 헤어스타일은 차이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피드 느낌이 싹 달라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봉입니다. 요즘 제가 예뻐졌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긴 조금 민망한데 물 올랐다는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야금야금 예뻐진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켜봤습니다. 첫 번째는 얼굴형 관리예요. 얼굴형 관리는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었을 만큼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체적인 거는 그 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이후에 업데이트된 내용이에요. 제가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너는 얼굴이 점점 더 조그매져 간다, 요즘 턱선이 미쳤다, 이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얼굴형 관리 영상에서 제가 뭐 시술에 대한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 이후로 시술을 받았다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시술은 정확하게 말하면 딱 1년 전 이맘때쯤에 받고 그 이후에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시술 없이 한층 더 얼굴형이 좋아지게 된 방법은요, 바로 여러분들께 영상에 스쳐가듯 이렇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겁니다. 실큰 페이스리프트입니다. 가정용 인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전에 그 얼굴형 영상에서도 인모드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인모드 기계를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제품이거든요. 저는 이거를 친구 집에 놀러 가봤다가 써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사야겠다 했는데 그 친구가 선물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잘 쓰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선물을 받고 테스트를 해보겠다고 좀 텀을 짧게 두고 여러 번 했었거든요. 한 2,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했었는데 저처럼 이렇게 과도하게 자주 하면 안 돼요. 암튼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얼굴이 진짜 쫙 올라붙어가지고 너 얼굴 살 빠졌냐 이런 얘기도 진짜 많이 했었고, 그리고 사진으로 찍었을 때도 턱 라인이 너무 확실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만나는 사람마다 제 얼굴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때마다 저는 이걸 완전 극찬을 했었어요. 지금은 제가 좀 살짝 게을러져가지고 열심히 안 하는데 괄사랑 이거랑 같이 하면 또 효과가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예전처럼 괄사 마사지나 실큰 이 인모드를 매일매일 하진 않는데도 얼굴형이 지금 되게 예쁘지 않나요? 시술도 그렇고 다른 마사지들도 그렇고 뭐든지 다 꾸준한 게 중요하지만 어쨌든 한번 딱 만족할 만한 정도를 찍고 나면은 그 이후로는 약간 유지를 시켜주는 정도로만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실큰 가정용 인모드는 아무래도 미용 기기다 보니까 기기값이 그렇게 막 저렴하진 않아요. 몇십만 원 하는데 인모드 한 번 받는데 일단 적게는 30만 원부터 시작하잖아요. 인모드 한두 번 받을 가격에 이거 사가지고 관리하는 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유튜브 영상에서도 약간 스치듯이 보여드렸지만 인스타에서도 여러 번 보여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영업당에서 산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진짜 다 만족을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뿌듯했어요. 그리고 인모드는 받고 나서 이렇게 멍이 엄청나게 심하게 드는데 이거는 가정용 기기다 보니까 그렇게 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따뜻한 정도예요. TV 보면서 이렇게 쓱쓱쓱 당겨주면은 이렇게 얼굴이 착 붙어 있으니까 진짜 너무 괜찮아요. 요즘은 괄사보다 더 저의 최애템이 된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실크는 다 샀으면 좋겠어. 너무 좋아요, 진짜로. 아, 그리고 맞아, 이 얘기를 안 드렸네. 이게 인모드 회사에서 직접 만든 거라서 이 팁이 실제 인모드 팁이랑 똑같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강도만 다른 거죠. 물론 의사 선생님의 손과 제 손은 달라서 그거에 따른 차이도 있겠지만 어쨌든 인모드 회사에서 만든 기계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바로 피부 관리입니다. 여러분들도 제 영상 중에서 피부 관리 영상을 가장 좋아해 주시잖아요. 제가 너무 제 입으로 계속 이런 얘기 하니까 너무 자랑 같긴 한데 저는 어딜 가나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피부 관리 어떻게 하세요? 피부과 어디 다니세요?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피부 관리 목적으로 피부과를 다니지 않아요. 그럼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냐 궁금하시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내 피부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제품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 맞는 화장품이라고 해서 나의 인생템이라고 해서 365일 매일매일 그 제품을 똑같이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계절이나 환경, 몸 컨디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피부 상태를 좌우하는 많은 이런 변수들이 있는데 그거를 예민하게 체크하고 현재 상태를 파악해서 그때그때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는 거. 그게 가장 비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화장품도 되게 많이 써보고 그리고 피부를 먹고 살다 보니까 피부 상태도 열심히 체크를 하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신경 써야 할 포인트는 피부 장벽이에요. 일교차도 하루에 15도씩 나고 이렇게 커지고 그리고 공기도 너무 건조해지고 이렇게 다양한 변화가 있을 때 더더욱 챙겨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피부 장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품은 리얼베리어의 익스트림 크림입니다. 요즘에야 피부 장벽을 이야기하는 브랜드들이 정말 많아졌지만 찐 피부 장벽 브랜드는 리얼베리어거든요. 브랜드 이름부터 리얼베리어잖아요. 피부 장벽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중요하다고 이렇게 수면 위로 끌어올린 브랜드가 바로 리얼베리어예요. 저도 장벽 크림 하면은 리얼베리어 익스트림 크림을 가장 먼저 떠올리고 찾게 되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보여드린 제품이기도 해요. 유튜브 영상으로도 그렇고 인스타로도 그렇고 특히 지금 가을 시즌에 매번 보여드렸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기가 피부 컨디션이 진짜 왔다 갔다 하는 때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욕심내지 말고 기본을 탄탄하게 해야 돼요. 저 같은 건성도 그렇고 수부지 피부도 그렇고 피부 타입 가릴 것 없이 피부 장벽은 모든 피부에게 다 중요해요. 일단 피부 상태가 괜찮아야 그 이후에 피부 탄력이라든지 미백이라든지 이런 기능성 제품들을 사용하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피부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피부 장벽인 거죠. 리얼베리어 익스트림 크림은 이번에 식약처로부터 피부 장벽 회복 기능성 인정까지 받은 믿을 수 있는 장벽 제품이에요. 딱 지금처럼 건조하고 쌀쌀한 계절에 피부 장벽까지 튼튼히 만들어주면서 보습감까지 채워주는 제품이라서 메타 보습 크림이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극건성이라서 요즘 피부가 너무너무 건조해서 고민이었거든요. 건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침마다 쩍쩍 갈라지는 그 피부로 가을이 왔음을 느끼고 있잖아요. 이럴 때 역시 리얼베리어 익스트림 크림 바르고 자면은 아주 촉촉하고 쾌적하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요. 저녁에 좀 도톰하게 바르면 보습감이 아침까지 잘 유지가 되거든요. 저희 집이 제가 가습기를 틀었다가 깜짝 놀랐는데 습도가 30%인 거예요. 저희 집이 되게 건조한 편인가 봐요. 그런데도 얘를 바르고 자면은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안 들어서 너무너무 저희 구원템이었어요. 이 크림을 바른 날과 안 바른 날의 그런 편안함의 차이가 진짜 커요. 엄청 쫀쫀한 타입인데 흡수는 빠른 편이라서 리치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완전 쫀쫀 수분? 그래서 보습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피부 타입 가릴 것 없이 모두에게 추천합니다. 올리브영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으니까 가까운 올리브영 가서 테스트 해보시거나 아니면 제 더보기 링크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는 어울리는 헤어스타일 찾기입니다. 약간 얼굴형과 그 헤어하면 나오는 스탠다드한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사람마다 얼굴형 고민들이 다 다르고 이 체형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제 얼굴형과 체형을 말씀드리고 저희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저랑 비슷한 고민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도움이 되겠죠? 일단 제 얼굴형은 여기 옆광대가 굉장히 많이 튀어나왔고 여기 턱도 되게 큰 편이에요. 사각턱이 좀 큰 편이고 그리고 이마도 되게 넓은 편이고 그리고 어깨가 되게 좁고 목이 좀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베스트 헤어스타일은 단발이에요. 딱 여기 턱선까지 오는 똑단발 테슬 컷 혹은 이거보다 조금 더 길어진 페이지 컷. 그러니까 목에 안 닿는 이 정도 기장감의 단발머리가 저는 저의 베스트 머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 계속 긴 머리를 고집하다가 제가 5년 만에 단발로 잘랐을 때 반응이 진짜 폭발적이었었어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내내 단발이었지만 제가 단발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인지 몰랐거든요. 단발이 잘 어울리는 이유는 일단 머리카락이 여기서 끝나니까 시선이 밑으로 안 떨어져서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았어요. 제가 키가 163인데 막 엄청나게 큰 키가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목이 좀 짧은 편이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무겁게 떨어지면은 사람 자체가 좀 눌려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단발이면은 시선이 딱 여기서 끊어지니까 훨씬 사람이 시원해 보이고 얼굴형도 되게 괜찮아 보여서 생각보다. 긴 머리일 때는 시선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니까 얼굴형에도 시선이 가는데 여기서 머리카락이 끊어지니까 저는 오히려 여기 옆광대나 턱 부분이 그렇게 신경이 많이 안 쓰였었거든요. 그래서 단발이 가장 베스트였었고 지금은 머리를 붙였잖아요. 제가 단발이 진짜 잘 어울리긴 하지만 스타일링의 한계가 크고 저는 여러 가지 스타일링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옷 입는 맛을 살릴 수가 없어서 머리를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붙였을 때, 긴 머리일 때 저의 또 이제 다른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들이 있는데 두 번째는 바로 묶은 머리입니다. 그냥 얼굴 근처에 머리카락이 없을수록 잘 어울려요. 지금은 많이 정돈이 됐지만 그래도 어쨌건 간에 제가 타고난 얼굴형이 굴곡이 많은 얼굴형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머리가 보통 검은색이잖아요. 검은색이 이렇게 뒤를 받쳐주면은 저희 굴곡이 그대로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얼굴 훨씬 넓어 보이죠? 뒤에 뭐가 생기니까. 근데 이렇게 시원하게 묶어버리면은 목도 조금 더 길어 보이고 그리고 이런 얼굴형도 배경이랑 같이 이렇게 분산돼가지고 훨씬 더 예뻐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또 살짝 빠진 게 이 깻잎 머리예요. 제가 이마가 짱구라서 볼록 튀어나오고 이쁜 편이긴 한데 너무 넓어가지고 가끔씩 약간 비율이 깨져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깻잎 머리로 그 넓은 이마를 살짝 가려주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깔끔해 보이고 꾸민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묶은 머리에 깻잎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어울리는 머리가 바로 히피펌입니다. 머리가 없을수록 잘 어울린다고 했는데 히피펌은 얼굴 주변에 머리가 너무 많잖아요?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히피펌은 컬이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들어가잖아요. 제 얼굴에 있는 굴곡들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흐릿하게 보여주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저처럼 광대도 있고 턱도 크고 얼굴 그 외곽 부분이 울퉁불퉁하신 분들이 히피펌이 잘 어울리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이제 번외로 저한테 안 어울리는 머리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긴 생머리입니다. 저도 긴 생머리 너무 좋아하고 로망 같은 게 있는데 긴 생머리는 저에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확실히 알아요. 왜냐면은 머리가 이렇게 길게 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가 무거워지니까 사람이 이렇게 눌려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쫙 뻗은 검은 색깔 긴 머리가 뒤에 붙으니까 저희 울퉁불퉁한 얼굴형이 이제 그대로 보이게 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옷에 따라서 이 룩에는 긴 생머리가 찰떡이다 이러면은 긴 생머리를 하긴 하는데 내가 정말 예뻐 보이고 싶은 날이다 하는 날에는 긴 생머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시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헤어스타일들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나에게 맞는 표정과 포즈 찾기입니다. 이거는 사진을 많이 찍으면서 알게 된 건데 저는 왼쪽 얼굴을 좀 더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왼쪽 얼굴은 조금 더 뾰족해 보이고 도시적이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오른쪽 얼굴은 조금 더 순둥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룩에 따라서 오늘은 좀 시크해 보이고 싶다 하면 이렇게 왼쪽 얼굴을 내밀고 오늘은 조금 순해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 얼굴을 내밀거든요. 내가 잘 어울리는 얼굴 방향도 그렇고 얼굴 각도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광대가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찍으면은 여기가 너무 푹 파여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셀카를 찍거나 그럴 때 이런 살짝 내리 깔아 보이는 그런 각도를 많이 써요. 이렇게 제가 얼굴을 들면은 어쨌든 제 얼굴에 꺼져 있는 부분에 빛이 닿으면서 여기가 조금 더 덜해 보이니까 그것도 그렇고 저는 제가 느끼기에 웃는 표정보다는 조금 시크한 표정이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사진을 찍거나 할 때 보통 잘 웃진 않고 제가 나오는 그 표정이 있거든요. 제가 여러 번 사진을 찍어 보면서 이 표정일 때 내 얼굴이 마음에 든다 싶어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거를 찾아내서 사진 찍을 때마다 이렇게 꺼내 보이니까 좀 마음에 드는 사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포즈 같은 경우에도 저는 진짜 뚝딱이었어요. 사진 찍는 거 너무 어색하고 행사 같은 거 있을 때도 나는 사진
사진 찍는 게 너무 힘들어서 미쳐버리겠어. 맨날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거의 행사 요정이 되었거든요. 어딜 가나 사진 찍을 때 그렇게 부끄러워하질 않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포즈도 취하고 그러는데 포즈 연습 같은 걸 하긴 했지만 저희 약간의 꿀팁 같은 걸 알려드리자면은 가만히 서서 찍으려고 하면은 너무 어색하잖아요. 손에 일단 뭘 들어야 돼요. 손이 너무 어색하기 때문에 뭐 가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컵이라든지 그런 거를 들고 계속 돌아다녀요. 앞으로 걸었다가 뒤로 걸었다가 옆으로 돌았다가 다시 이쪽으로 봤다가 또 옆으로 돌았다가 딴 데 봤다가 카메라 봤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속 하다 보면은 사진 얻어 걸리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사진 찍으려고 하면은 그냥 각 잡아가지고 이렇게 찍으니까 그 핸드폰 너머로도 저의 그런 딱딱하게 굳은 몸들이 다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진을 찍으니까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이고 좀 더 멋있는 사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찍어보시면은 나에게 맞는 표정이라든지 포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게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바로 태도인데요. 제가 지금은 되게 옷 입는 것도 좋아하고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이런데 예전에는 사실 사진 찍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고 옷 입는 거를 너무너무 귀찮아했었어요. 뭐 사진 찍을 때는 그냥 찍어야 돼? 빨리 찍고 가자 약간 이런 마인드였고 그리고 뭐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예쁘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엄청나게 그냥 약간 좀 주눅 들어 있었는데 이게 사진에서도 그게 다 보이거든요. 마음에 드는 사진도 많이 없고 보통 사람들 없는 데서 혼자 거울 셀카 찍거나 아니면 그냥 셀피 찍거나 이런 게 더 마음에 들었는데 요즘은 셀피가 마음에 안 들어요. 셀피 말고 남이 찍어준 사진이 더 마음에 들어요. 셀피는 각도가 너무 한정적인데 남이 찍어준 거는 훨씬 더 제가 많이 담기고 옷도 담기고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고 이래가지고 요즘은 그냥 당당하게 그냥 이렇게 어깨 펴고 나 찍어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태도의 차이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진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 패션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 마음 먹게 된 그런 그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을 기준으로 피드 느낌이 싹 달라져요. 언제쯤인지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실래요? 제 인스타그램 여기 들어가가지고 제가 과연 그 다른 태도를 갖게 된 시점이 언젠지 여러분들이 한번 댓글 달아주세요. 맞춘 분에게 제가 작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외면적인 것도 그렇고 내면적인 것도 그렇고 나 자신에 대해서 열심히 파악하고 더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뻐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끝이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도 많이 놀러오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